네, 개장 이제 3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8시 57분 24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고른 상승이고요. 어제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약했었죠. 오늘도 출발 움직임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묻어납니다. 코스피 먼저 보실까요? 지금 0.62% 정도 오르면서 2450, 딱 2450. 기술적인 반등이라면 단기 반등의 목표치로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2450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 지수 흐름 좋았죠. 오늘까지 오르면은 월화수목금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상승 움직임 기분 좋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승불 강보합권 정도. 요즘 코스닥은 800선 부근만 가면 좀 약해지는 모습인데 일단은 오늘장 800선 위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801.78포인트, 전일 대비로는 0.43%, 3포인트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800선 앞자리를 살짝 바꾸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은 워낙에 좀 뚜렷합니다. 미증시에서의 흐름 고스란히 좀 이어받는 태양광주들이 시장의 선두에 나서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갭상승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화솔루션 어제 실적도 좀 좋았었고요. 게다가 미국에서도 이런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조men친 의원도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합의를 이뤄냈죠. 하나솔루션 어제 20%나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어제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인지 지금은 한 1%, 2% 정도의 제한된 상승인데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도 17% 정도의 급등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S에너지 16%, 신성ENG 11%,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11%, SDN도 7%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 찾기 상당히 장 초반에 강하게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워낙에 좀 시세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밖에도 좀 친환경 쪽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는 풍력주들도 같이 관심을 받았었는데 CS 윈드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29일) 금요일장 문이 열렸습니다. 7월에 월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지난달에 6월 달에 월간 기준으로 10% 넘게 코스피가 크게 밀렸었는데요.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는 일정 부분의 상승세가 될 예정입니다. 이달 초에가 2340선대였으니까요. 어느덧 2450선대 부근까지 올라서면서 반격해주는 7월 한 달이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좀 예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오늘 장에서는 신규 상장주가 또 있습니다. 어제 두 종목 있었는데 상당히 좀 많은 관심 속에 진행이 됐었고 ICH라고 이 친환경 회로 관련된 업체라고 하네요. 회로 소재 업체라고 합니다. 공모가는 34,000원이었는데요. 오늘장 데뷔전을 치릅니다. 그 밖에도 무상증자 추가 상장 일정들이 좀 많습니다. 원준, 유틸렉스, 지니너스 이런 종목군들이 무중 추가 상장 디데이고 유중 추가 상장 디데이는 컬러레이 있는데 아직까지 또 무중 테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요. 오늘장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로 좀 약하지 않을까 동시효과 구간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고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상승 출발합니다. 0.7%로 탄력 좋습니다. 현재 코스피 0.7%, 0.65% 이 정도 상승 움직임 보여주면서 2451.16포인트 이변 없이 지금 양호한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69%, 0.66% 비슷한 탄력 보여주고 있죠. 재차 앞자리를 8로 바꾸면서 803.62포인트 정도 선, 전거래일 대비로는 5.3포인트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삽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93억 정도 되고요. 개인 쪽에서는 76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사는데 기관은 174억 원 매수 우위고 대부분이 연기금 쪽 매수 물량입니다. 연기금 124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142억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개인이 122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23억 정도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업종 보기 전에 프로그램 더 간략하게 좀 볼게요. 프로그램 거래소에서 차익 거래가 매수 우위 150억 정도 유입되고요. 비차익 거래는 110억 정도 출회돼서 서로 상쇄하니까 물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34억 정도의 프로그램 제한적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55억 원 정도 받아내면서 출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내는 가운데 업종상으로도 상승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장에서 가장 탄력적인 쪽이 서비스업 섹터네요. 1%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드디어 바닥이 좀 나오려나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 본장에서는 사실 큰 움직임이 안 나왔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빅테크 쪽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인텔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 내놓고 나서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아마존은 급등이고 애플은 약간 오르기는 한데 크게 오르지는 않고요. 또 인텔 같은 경우는 10% 가깝게 좀 급락하는 흐름이어가지고 이쪽 플랫폼이라든지 기술주들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일단 네이버하고 카카오 출발은 괜찮고요. 업종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서비스 업종 다음으로는 화학, 그리고 증권, 이어서 운수, 창고, 기계 순으로 1% 안팎의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 섹터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섹터는 비금속 광물도 그 사이에 상승으로 좀 살짝 돌려놓네요. 오늘은 거의 전업종 상승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의료정밀이나 뭐 보험이라든지 비금속 광물 이쪽이 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많이 밀리는 섹터는 없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쪽은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강하고요. 2차전지 쪽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제는 LG그룹 쪽에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두각을 나타냈다면 오늘은 삼성 SDI가 또 그 상승의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60만 원권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이 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특출나게 상승세가 나오는 종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 안팎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역시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아가지고요. 오늘은 1676개 종목이 상승부 들어와 있고 하락 종목은 400개 약간 넘는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으로 빠르게 특징주 포착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예, 저 2차 전지 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올리면서, 뭔가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또 오늘은 그 후발을 타면서 이제 전고점을 또 돌파를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금 봐야 되는데, 시장이 그동안에는 이제 중소형 또 테마주 종목 장세에서 놀았다면은 이제는 조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시장으로 8월 달에는 전개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섹터는 아무래도 좀 시총이 좀 큰 쪽, 전기차, 배터리 쪽이나 아니면 반도체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기술주 쪽들이 아무래도 주도주를 서야만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의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또 이제 삼성 SDI 같은 이런 셀 업체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뭔가 좀 그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좀 시장의 주도 섹터로 부각될 확률이 좀 높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소재주들, 어제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이게 보통의 호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분명히 매수가 좀 가능할 거다 보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원자재값 뭐 이슈 때문에 노이즈들이 많아가지고 못 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겠고, 오늘 PNT가 또 5% 지금 요즘에 제가 장비주 계속 보자 그랬는데 PNT가 5% 이상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비주들도 계속해서 눈에 좀 들여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쪽부터 봤습니다. 최원수 전문가님. 네, 오늘 수소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주식 말고도 수소 관련 주식인 지금 플러그 파워가
25% 넘게 좀 급등을 해가지고 같이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일단 두산 퓨얼셀이 지금 한 2%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S퓨얼셀도 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비나텍이 4.7% 상승, 상하프론테크가 약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수소 관련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주목을 좀 못 받았는데 이제 뒤늦게 조금 이제 키 맞추기로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에서 업종별, 종목별로는 연관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신재생 쪽 주목을 받나 싶었는데 이제는 드디어 조금씩 움직임이 나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조선주의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살살 올라온 이후에 크게 꺾이지 않으면서 지금 5일선 위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고요. 뭐 성광밴드라든가 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선 쪽에 무슨 뉴스가 나와 있냐면은 중고 유조선이 상당히 요즘에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반기 때에도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선박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고 수주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는 특히나 현대 미포조선을 이제 선두로하는 이제 뭐 여러 이제 조선 선사들의 턴어라운드들이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아마 시작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의 향방은 아직까지도 위쪽 룸이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들 들여다봤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아까 이제 플랫폼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플랫폼 주식이 괜찮습니다. 카카오가 3% 상승, 네이버가 역시 4% 상승하고 있는데 미국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서 지금 뭐 10% 넘게 한 12, 3%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플랫폼 관련 주식들 뭐 그동안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카카오보다는 조금 네이버가 더 낫지 않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반등은 뭐 같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등의 폭은 조금 이제 틀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좀 우려감을 좀 해소시키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플랫폼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보다 더 많이 빠져 있죠. 더 많이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익이 많이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줄어든 것도 아니고,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익이 견조하기 때문에, 뭐 역시 뭐 긍정적으로 접근해봐도 되지 않나. 지금 이 가격대면은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는 뭐 한 30만 원대는 충분히 뭐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가운 이야기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이제는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 네, 신재생하고 원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CS 윈드 쪽에 이제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CS 윈드, CS 베어링이 이제 급등을 해줬습니다.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내용상의 풍력 쪽의 대장은 CS 윈드로 보고 있고요. 유럽발 호재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좀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는 CS 윈드와 CS 베어링이 선두에 나서는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태양광 쪽은 어제 이제 하나솔루션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해줬죠. 이제 지금 뭐 따라잡기는 좀 힘들겠지만 이제 하나솔루션이 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 봅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거다. 태양광 쪽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면은 이제는 태양광 쪽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세를 줄 때가 됐다 보이고 원전 쪽 요즘에 이제 신재생에 비해 가지고 뭐 시세가 약하긴 하지만 이쪽도 이제 순환매 형태로 또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달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오히려 지금이 이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쪽에 관심이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봤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폰이 이제 언팩 행사가 다음 달 10일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거에 앞두고서 지금 그쪽 폴더블폰 관련 주식들, IT 쪽의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H바텍이 지금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세경하이테크도 지금 강보합권, 파인테크닉스도 2.5%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어제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힌 만큼 이쪽 업체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실적 개선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경하이테크 폴더올폰의 특수보호 필름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주가 상승폭이 상당 부분 괜찮게 나왔는데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인데 이 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IT 섹터에서 핸드셋 관련주 이쪽 회사들은 계속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습니다. 다음은 신기수 전문가님. 네, 좀 빠지고 있는 종목 좀 볼게요. 원숭이 두창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자꾸 저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원숭이 두창은 WHO에서 이제 그 비상 선언을 했어요. 그날 미코바이오메드가 위쪽으로 고가 16.73%까지 갔다가 이제 제로 노출로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의 속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또 잡아요. 따라잡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두창하고 코로나를 같은 맥락에 놓고 보시면은 주가 시세가 그렇게 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셧다운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경기에 미친 영향이 굉장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반응을 했던 거고요. 이런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계열로 놓고 코로나처럼 갈 거라고 원숭이 두창이 확산이 되면은 원숭이 두창이 또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되겠고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1선 깨지면은 오히려 이제 시세가 죽었다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리스크 관리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지는 쪽에서도 봤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군들을 앞서 코로나가 보여줬던 그런 시장의 영향력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좀 나왔습니다. 오늘 두루두루 봤습니다. 먼저 2차전지 섹터 어제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쪽 그리고 수소, 플랫폼 관련된 종목도 봤고요. 조선 섹터 그리고 IT 쪽의 원숭이 두창 바이오 쪽에 원숭이 두창, IT 쪽으로는 휴대폰 부품 섹터 이렇게 두 분이 특징도 짚어주셨네요.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 중반과 후반 되면서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에너지인 듯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 어찌 보면은 친환경에 가까운 그런 쪽은 2차 전지도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원전도 있고 그동안 답답하다 느꼈던 수소까지도 이제 매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워낙에 관련된 종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도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요. 친환경 중에 나는 하나만 좀 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최현주 전문가님 매력도가 현재 차트도 있을 테고 실적도 있을 테고 다 비교를 했을 때 그중에 하나만 사라 그러면 뭐 사실 것 같으세요? 단기적인으로 본다면은 태양광 주식 중에서 하나솔루션을 제일 낫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풍력 관련주는 모아나가기 괜찮은 시점이 아닌가.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폭은 태양광 쪽보다는 좀 적게 나올 수 있지만은 풍력 관련주는 워낙 지금 주가가 좀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떤 고금리의 피해를 입더라도 주가 빠지면 오히려 조금 모아나가기 좋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좀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소 관련주는 역시 두산 퓨얼셀 저번에 추천을 드렸는데 키 맞추기 과정에서 조금 상승 탄력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지금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원전은요? 원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주가는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은 정책 수혜주가 지금 원전하고 건설 쪽인데 그렇게 본다면은 많이 상승폭은 나타나지 않는 기대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큰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조금의 수익, 그냥 시장 평균 수익, 그냥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우리 지금 현 정부는 원전을 밀고 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태양광을 살아가는 대통령이고 여러 가지 또 대체 에너지들을 봤는데 신규수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에너지원 가운데서 어떤 쪽이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세요? 하나만 꼽는다면요. 네. 아니면 이렇게 하나씩 코멘트를 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셋 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모멘텀들이 다 붙을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원전도 이제 8월 달
중에 이제 한번 이제 그 시세가 좀 나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태양광 쪽은 지금 시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더 올라가다가 좀 쉴 것 같기도 하고, 풍력 쪽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길게 놓고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풍력 쪽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쪽에 투자는 확실하게 이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유럽이 아무래도 미국의 태양광 투자보다 유럽 풍력 투자가 먼저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주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일단 뭐 그 수주 잔고가 풍력 쪽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풍력 쪽이 조금 더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골고루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원전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는 태양광, 유럽에서는 풍력. 그래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심을 받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그러면 그 말씀은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시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이쪽이 계속해서 시세를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는 거죠? 풍력하고 태양광은 그렇습니다. 근데 원전 쪽에는 우리나라 그 텍스노미 지정되고 나서는 한참 쉴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이 워낙에 많습니다. 대명에너지가 현재는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어제는 하나솔루션이 있었다면은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현재 22%대 급등, 52주 신고가 쓰면서 이 종목이 분할로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그 이후에 최고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51,300원 장중에 터치하면서 최고가 나오고 있고요. 대성파인텍이나 S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 관련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강세 움직임 워낙에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이 계속 친환경 컨셉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폐 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기반의 1조 원 투자 방침을 밝혔죠. 앞서서 이 뉴스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린 BNG가 어제 6% 정도 올랐다가 오늘 지금 13%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S폴리텍도 좀 같이 묶이죠. 1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 폐플라스틱, 최현수 전문가님,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상당히 뭐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은 2차전지 셀 업체들도 이쪽에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 쪽에서는 현대차도 이쪽에서 좀 뛰어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뭐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만큼 이쪽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이제 성일 하이텍이 뭐 상장을 하면서 별로 예상만큼 강하지는 못해가지고 나머지 주식들 뭐 영화테크, MPC, 코스모화학이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조금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이 중에서 뭐 제일 좋게 보는 쪽은 역시 실적이 제일 잘 나오는 코스모화학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다 똑같이 보시는 거세요? 폐플라스틱 쪽도?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장에서 이쪽 플랫폼 관련된 종목이 워낙에 강해가지고요. 네이버가 현재는 4% 넘게 오르면서 톱10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25만 7,500원권 기록하고 있고, 카카오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대 정도. 여기서 조금 더 확산시켜보면은 게임 섹터 내에서 지금 넷마블도 4%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엔터, 콘텐츠 쪽, 이쪽 엔터 섹터에서는 또 하이브가 5.6%나 올라서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장주 쪽으로 다시금 매기가 가는 것인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 하나씩 뉴스를 찾아보면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이런 흐름은 읽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오픈런 시간에 이제 성장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성장주들, 그럼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은 다시 이제 뭐 이제 기대를 안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들 들어올리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종목들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오늘 뭐 4% 3% 올라온다고 그래도 시세가 아직도 바닥권이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실제로 시세 돌림을 하고 추세 돌림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봐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올 거고요. 네이버 기준으로 뭐 121선 정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엔터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결국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터 쪽에는 뭐 지난번에 실적도 뭐 잘 나오고 해서 JYP 엔터가 이끌면서 올라왔다가 이제 그 옆으로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 3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4%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다른 엔터사들 올라올 때 상대적으로 못 올라왔고 또 이제 BTS의 어떤 이제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이제 어떤 불안감 같은 거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하이브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반등 이상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BTS가 너무나 영향력이 강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 그룹에 대한 기대가 소진이 됐다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데 어떤 기대를 줄 수 있는 뭔가가 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딱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낙폭과대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화장품 볼게요. 어제 아모레 그룹주, 아모레 퍼시픽이나 아모레주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죠. 오후장에 실적 나오고 갑자기 막 크게 밀려가지고 걱정을 하셨을 텐데 아모레 퍼시픽은 아직도 쉽게 바닥을 찾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어제 10% 가깝게 밀린 것 대비로 현재의 시세가 초라합니다. 그런데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이 막 나왔거든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 한번 보시죠. 이 종목은 강합니다. 현재 거의 5% 가까운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동시에 상향 조정했는데 이유인 즉슨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장품 대장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고 또 증권가의 분석도 한쪽은 목표가 하향, 한쪽은 또 상향. 이러면 투자자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최원주 전문가님이 중심을 좀 잘 잡아주세요. 네, 어제 아모레 퍼시픽의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주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역시 앞으로도 실적 전망치가 이제 부정적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하향하고 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뭐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반등 움직임 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뭐 설화수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이쪽에서 뭐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은 이제는 앞으로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시 글로벌 브랜드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 부분 조금 고전하는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아모레 퍼시픽하고 뭐 중국 쪽에 뭐 성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동안에 주가 많이 올랐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좀 떨어진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제품 포트폴리오가 조금 구성이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증권가의 의견이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IT 쪽 넘어가겠습니다. IT는 대형주들은 부진하고요. 중소형주들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가 0.6% 정도 제한적으로 오르고요. 하이닉스도 보합권 왔다 갔다. 하이닉스는 아직 10만 원권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뭐 소부장 쪽, IT,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한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판 쪽도 오랜만에 길을 좀 펴고 있습니다. 심택이 5% 정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덕전자라든지 코리아서키트 이런 종목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또 골라보면 상당히 좀 많거든요. 유니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휴대폰 부품이나 이쪽으로는 자화전자가 지금 또 6% 가깝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에 따라서 IT 섹터 상당히 좀 주목하셨을 텐데 시장 반응이 사실 약간 좀 시큰둥한 것 같기도 하고 대형주, 중소형주 온도차가 나타나서 신기수 전문가님 분석을 좀 해주세요. 예, 대형주, 중소형주의 온도차가 이제 어떤 걸로 저는 해석이 되냐면은 늘 시장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대형주들이 먼저 좀 길을 터주고 그다음 중소형주들이 또 따라 올라가고 그다음에 대형주들 또 올라가고 중소형주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 이제 대형주들과 중소형주 간의 이제 순환매 형태가 좀 전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미국 반도체 법안은 분명히 그 부분은 우리한테 이제 호재면 호재지 그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대형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일단은 61선을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얘가 돌파가 좀 돼야 되겠죠. 지금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뭔가 좀 그 횡보세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너무 가게 되면은 지수만 가고 또 이런 중소형주들이 못 가는 이제 매기가 또 이제 또 묶여버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장비주들은 지금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8월 내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대형주와 중소형주 소부장들 간에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달리기 양상, 앞선이 뒷선이 하면서 이제 이런 양상들이 계속 될 거고요. 그 장비주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다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번 실적 발표가 또 이제 다가오기도 했고 8월 둘째 주까지는 대부분 다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끄집어 올리기가 아마 이제 될 거고요. 소재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판 쪽도 심텍 같은 경우에 뭐 피크아웃 얘기로 뭐 빠져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 빠질 때는 이렇게 너무 또 이제 그 언더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언더슈팅은 충분히 또 이제 반등으로 이제 복구를 해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대덕전자도 올라오고 있고 코리아 세큐터도 올라오고 있죠. 이쪽도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비메모리 쪽에도 후공정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라올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DBI텍도 오늘 또 올라오고 있고 뭐 두산 테스나 또 뭐 네페스 뭐 이제 이런 쪽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계속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 시장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쪽 건설 중장비 섹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증권가의 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좀 좋을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진성TEC가 6% 정도의 상승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DY파워 같은 경우도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금 4% 정도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두산마켓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이런 또 사이즈 큰 종목은 그만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건설 중장비 쪽에 대한 시각 어떠신가요? 최원수 전문가님. 네, 지금 뭐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 그쪽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뭐 상승 기대감 가지면서 주가가 뭐 반등했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먼저 선반영해서 주가 좀 하락했고요. 두산마켓이나 DY파워, 진성TEC는 그런 재건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만큼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뭐 차트상으로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현대건설기계, 두산마켓 이런 대형주보다는 진성TEC, DY파워가 조금 좀 가볍고 탄력적이지 않나. 지금 차트 모양도 오히려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산마켓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 상당히 잘 나왔고요. 주가는 하지만 뭐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뭐 매물 나오면서 조금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뭐 4만 원 회복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뭐 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